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30일입니다. 오늘은 손님들로부터 배운 이야기와 교훈에 대해서 두 번째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10,000원의 행복과 1,000원의 행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외를 자주 여행을 하시는 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도착지에 도착하자마자 지갑에서 10,000원을 건네주면서 행복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미 메타기에 다 돈이 결제가 됐는데 무슨 10,000원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숙박을 하면 침대에다가 1달러씩 팁을 주는데 내국인들한테 우리 국민들에게 늘 도움을 받으면서 인사를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지만은 이 10,000원이 그것과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돈을 드림으로 해서 기사님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한 행복감을 느끼므로 이 작은 10,000원을 드리니 성의를 봐서 받아주십사라고 합니다. 저도 뜻밖의 일이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여 그분의 행운을 빌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000원의 행복입니다. 동남아권에 살면서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여 터전을 가꾼 사람인데 한국의 좋은 제도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풍요를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뜻을 전달하고 싶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놓치고 놓쳐 이제는 택시를 타면 한국 돈 1,000원은 작겠지만 한국인들한테는 저희 나라 돈으로 보면 꽤나 큰 돈으로서 저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커피 한잔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어. 감사하지만 오늘 동남아권에 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뜻을 전달하는 고마운 뜻을 그분은 1,000원의 행복을 찾은 듯합니다. 하여 저는 1,000원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너무나 소중한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어머니와 딸 이야기입니다. 콜이디어 콜 장소를 가니 짐은 있고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장애인 어머니와 딸이 휠체어의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짐 실을 겁니까? 라고 했더니 네 라고 합니다. 하여 짐을 싣고 나니 이 휠체어도 같이 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여 휠체어를 접어 차에 가지러 실어놓고 운전대에 올라서니 문 닫히는 소리가 있고 어머니 안녕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며 딸은 타지를 않습니다. 하여
도착지에 가면 또 다시 누군가가 나와 있으라는 생각 속에서 그냥 출발을 하였습니다. 도착지에 와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여 휠체어를 끌어내어 휠체어를 조립하고 할머니를 앉히고 짐을 다시 끌어내고 휠체어를 밀고 아파트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방은 넓으나 사람 온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혼자 사신단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머니 혼자 차에 태워드시고 휠체어도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렇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휠체어를 방으로 밀고 들어가 할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휠체어를 놓고 나니 할머니 저 갑니다 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 아니야 가면 안 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무릎도 잘 펴지도 않는 노인께서 일어나 당신이 가지고 있던 커피 그리고 아까 짐보따리 중에 생강차, 녹차 주변에서 받은 선물들을 하나씩 끌러 저에게 한 뭉치를 건네드립니다. 이거 갖다 드십시오. 아닙니다. 그냥 가시면 제가 서운해서 안 됩니다. 제가 죄송해서 안 됩니다. 몇 번을 만류했지만 결국 받아듣고 나왔습니다. 오늘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딸 행동을 보고 마음이 무척 불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노화로 인한 집안에 형제,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택시기사는 구간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수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애 어른을 모시고 집에까지 간다는 얘기는 영업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하셔서 절대 이와 같은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와 같은 경우가 닥칠 경우에 스스로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는 지난번 날씨가 갑자기 추움으로 인해서 진눈깨가 내리고 어둠이 깔리면서 지팡이 손짓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까이가 창문을 들이고 타실 건가요? 라고 했더니 날 좀 태워줘.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내려가 손님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미 무릎을 수술하여 무릎 상태가 안 좋은데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진료 끝나고 귀가를 위한 기다림 속에 택시가 안 잡혀 길가 가드레일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부축하여 차 안에 모셨더니 엉엉 우시면서 내가 2시간, 3시간 정도 아마 있었을 거야. 근데 한 놈도 안 세우고 그냥 가대. 너무 고마워. 고마워. 라고 흐느낍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들의 건강도 돌봐야 되겠지만은 주변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음을 이분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혹여나 가정에 어르신이 있거나 혹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있다면 출타하는 것을 가능한 줄여주시고 가족에 또는 주변에 도움을 청해서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여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나 보이지 않게 좋은 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만원과 천원의 행복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 어머니와 딸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제공하고 있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손님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부모 자식 간의 도리를 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 한다면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나이가 들면서 불편하면 그동안의 대화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